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두 분 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작심삼일. 예? 아유 참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래요. 그 앵간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1월 첫 주면 이게 싹 끝나요. 아하. 돈과 의래. 예. 완전 팩트 폭격이신데요. 사실 저도 지난 1월에 세웠던 원대한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작심삼일로 끝났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네. 올해도 다 갔고 이 옆에 있는 틀이 보니까 아유 저는 틀렸구나 싶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작심 1년. 작심 1년이요? 그렇죠. 오, 예. 뭐예요? 작심 1년. 네. 예? 3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반년 되고 반년 지나면 1년이 딱 채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난 작심 1년. 아, 난 또 네. 뭐라고. 아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쉬웠으면 작심 3일이라는 말 대신에 작심 1년이라는 말이 더 유명했겠죠. 아, 그래요? 네. 네, 내가 이거 듣다 보니 참 이게 말이나 쉽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특별한 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리 맨날 그 실패를 하는데 혹시 뭐 특별한 방법 같은 거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저를 약간 구박하고 좀 미심쩍다 이런 거에는 진짜 호흡이 딱딱 맞으시네요. 네. 누님,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하고 꼼꼼하게 적고 그러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네. 사람들과의 어떤 그 약속을 관리하듯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다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되고 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 계획에 딱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야, 그거 네. 참 듣다 보니 그럴싸하네. 그럴싸한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믿으십시오. 일단 제가 얘기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시는데 네.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내년 다이어리 다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면서 성취감 느끼는 그런 한 해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은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들이 또 기록이 돼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힘차게 출발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말 보내고 나면 주말에 뭐 했어? 어디 다녀왔어?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주말에 어디 나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있을 때 뭐하니? 두 분은 댁에 계실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아이, 나는요, 그래도 웬만하면 대청소도 좀 하고, 또 식구들 뭐 천일에 막 모여있고 이리니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먹고, 네. 보통 다 그래 지내요. 저는 집에서 주로 굴러다녀요. 아하. 방에서 뒹굴고 거실에서 뒹굴고 이렇게 지내는데 네. 제가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또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따분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신나는 일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집콕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실내 취미 활동. 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집콕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쉬운 만큼 오늘은 이 집콕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특별한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동해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경력 20년 차 뜨개질 고수를 만났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뜨개질 배우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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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작품들이 되게 많네요. 이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파우치, 동전 지갑 이런 거 많이 만들죠. 혹시 그럼 지금 이게 입고 계시는 네, 앞치마도 맞아요. 요거는 제가 술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재봉들로 해서. 그럼 지금 양말 빼고는 다 만드신 네, 거네요? 네, 맞아요. 대단하다. 네. 저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아주 작은 거. 네. 요거 제일 기본적인 걸로 어머. 한번 해보실게요. 귀엽다. 저 닮았어요. 귀엽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오케이. 자, 이제 지금부터 뜨개질을 배워볼 건데 네네.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처음이시죠? 네.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형은 짧은 뜨기라 그래서 이제 코바늘 뜨기 기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그 방법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인형이거든요. 이제 바늘 잡는 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바늘을 이렇게 잡고 이쪽 손으로 이제 실을 잡을 건데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실이 줄줄 딸려와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지날 뻔했어요. 잠깐만, 다시.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네. 여기 이게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거나 할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간다고? 일단은 이 코에다 바늘을 찔러주세요. 슬슬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한 지 빨리. 얼마 안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요 바늘을 자, 요 코에다가 쏙 집어넣으세요. 코에다. 이 코에다가. 네네. 떨지 마시고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빼주세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돌려서. 네네. 그러니까 이쪽 손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딱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쏙 빼주고. 어떡하죠? 이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왔는데 화가 더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네, 그렇게 됐으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뺐으면 여기 지금 바늘에 네. 2개가 걸려 있어요. 그죠? 두 개 걸렸다. 2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돌려서 이 2개를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요게 이제 짧은뜨기 하나 완성된 거예요. 돌려서 2개를 한꺼번에. 힘들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원래 이렇게 다들 저만 이렇게 못하나? 아니 이게 보니까 네. 그 타고나는 게 있어요. 뭐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사람 있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네,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려워 보여도 기본만 잘 익히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초보 호준 씨의 실력도 금세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 선물도 해주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목도리는 대바늘로 뜨고요. 네. 제가 많이 보던 거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네, 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집안 풍경을 보니까 밖에 화분이 되게 많네요. 혹시 선생님은 직접 뜨개질을 하시고 네네. 남편분이 즐기시는 취미생활이 좀 화분 기르기 아닌가요? 네, 많이 좋아해요. 남편분이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사 모으는데 이제 갖고 오는 건 제가 하죠. 요즘 집안에서 식물을 키워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홈 가드닝이 인기인데요.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휴식을 안겨줍니다. 여기 나와 보니까 무슨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자연 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류가 진짜 많네요. 제가 주로 이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율마가 저는 이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연두빛이. 이제 처음에 율마만 키웠었는데 너무 초록초록하기만 하니까 이제 꽃이 필요해서 아하. 여기 제라늄이요. 네, 제라늄은 봄까지 꽃이 계속 피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훨씬 많이 피죠. 근데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꽃궁기라 그래요. 꽃궁기. 춘궁기가 아니라 꽃궁기. 꽃이 궁한 시기. 꽃이 궁한 시기. 그래서 봄, 여름은 이제 꽃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꽃궁기에 이렇게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효자식물이에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라늄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속 이 구경하고 커피 한잔하고. 맞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여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의자를 갖다 놨거든요. 이 의자가 그 용도였구나. 식멍. 여기가 식멍 자리.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봐요. 멍 앉아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이제 하엽이라 그래서 이렇게 떡잎이 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싹싹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관심이에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뭐 어디 잘못된 거 없나 살펴보고 물 주고. 식물도 똑같아요. 관심과 네,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맞아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관심 안 가지면 금방 죽어요, 진짜로.
나를 위한 힐링 정원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들을 위한 홈 가드닝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홈 가드닝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왔거든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초보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화분이나 식물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물 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선인장류 또는 이렇게 고무나무과 아닌 애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런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어요. 아, 저도 이건 본 적 있습니다. 네, 네. 흔히 많이들 보시고 쉽게 키우는 식물로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신목이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흠뻑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아예 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물을. 아, 아예 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도 같이 주면 얘네가 썩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과습만 주의하시면 봄, 가을, 겨울철에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좀 그런 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잎이 있는 거를 좀 선호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홍콩야자라든지, 네. 식물을 심을 땐 화분에 망을 깔고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와 분갈이용 흙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식물을 옮겨 심은 뒤 마지막으로 자갈을 얹어주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멋진 화분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콕 생활에 활력을 주는 슬기로운 취미 생활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 집안에 초록 식물이 저리 그득하니 아주 생기가 확 도네. 그렇죠. 저 식물도 사이에서 차도 한 잔 이래 마시는 뭐 그런 여유를 즐기고 이러면 행복이 뭐 왜 있어? 네.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습니다. 홈 가드닝. 네. 홈 가드닝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책상 위에 작은 화분만 몇 개 놔도 아주 훌륭한 미니 정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홈 가드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그런 자수나 뜨개질 배워보고 싶어요. 이거 다 완성하면 진짜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댁에만 계셔서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양한 실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조금 활력 넘치게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명숙 누님은 올 한 해 나만의 뉴스 어떤 게 있었어요? 아, 나는요, 올해요, 우리 큰 아가 직장을 잡았고, 어허. 뭐야, 누뚱이 두띠 아가 수능도 무사히 치르고 이래놓으니 나는 네. 큰 일을 다 치른 것 같아요. 아, 자녀의 취업과 대입. 야, 맞아요. 진짜 큰 일을 치르셨네요. 네. 우리 상희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네. 7번 국도와 함께하게 된 게 가장 큰 뉴스죠. 아하, 그렇겠죠. 네. 7번 국도를 함께하게 됐다는 건 저를 알게 됐다는 거고 아. 저를 만났다는 게 올 한 해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네? 그런 뉴스다. 이렇게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아니, 기원 씨 못 믿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 네.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셔야죠. 가짜 뉴스는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팩트 전달에 이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저희 MBC 강원영동에서 2020년에 10대 뉴스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마별로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MBC 강원영동 황병춘 보도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는 사실 이 단어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첫 번째 뉴스겠죠? 네, 올해는 코로나19를 빼고는 이제 뉴스를 말할 수가 없겠죠. 지난 1월 20일 날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강원도는 한 달 뒤인 2월 22일 날 춘천, 강릉, 속초, 삼척에서 6명의 환자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이 환자 수가 한 몇 명이나 되는 거래요? 강원도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한 뒤 딱 10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주, 신천지, 강릉, 문화원 기타 강습, 그다음에 최근에 동해 학교발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 500명이 배로 늘어나면서 1000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넘쳐나면서 네. 이제 마스크가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요. 한때 마스크 구하기 이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약국마다 아침에 긴 줄을 서서 이제 그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었고, 또 강릉시 같은 데서는 그 마스크를 또 직접 확보해서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제 소동을 빚기도 했고, 또 이제 각 시군마다 면 마스크를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줬는데 네. 이게 또 뭐 품질 논란도 빚고, 그래서 그 전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구하느라고 이제 불편과 이제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역 행사나 취소 같은 게 다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돋이 행사도 전면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 경제라든가 또 그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분들은 아무래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양양 송이축제, 연어축제, 강릉 커피축제 전부 다 아시는 이름난 축제잖아요. 네. 이런 큰 축제들도 모두 취소가 되고 이제 마을 단위의 조그만 축제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행사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지역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여름 해수욕장 경기도 이제 사실상 최악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피서객이 362만 명이 네. 왔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80%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는 우리 이웃들이 많다는 거, 우리 지역민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꼭 늘 좀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우리 영동 지역엔 자연재해가 좀 많지 않습니까? 나는요, 요 강릉에서 살면서 참 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이 자부와 긍지가 나 대단한 편인데, 네. 우터 여는 봄이 되면 그래 산불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자꾸 쇠가 나고 이러니 이것도 참 애가 말러요. 근데 올해도 또 이게 비켜가지 않았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도 이제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이제 봄에 대형 산불이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고성군 토성면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저녁 때. 시뻘겋게 치솟은 불길은 거센 바람에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을 받으면서 더욱 세력을 키우고 능선에 따라 번져갔습니다. 화목 보일러가 이제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피해 면적이 한 123헥타르 정도가 이제 탔습니다. 네. 또 9월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양양에서는 1시간 동안 124.5mm의 기록적인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속초와 고성에도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그 일주일 간격으로 동해안을 강타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1월에 동해에서 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있어서 7명의 소중한 목숨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뒷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요 사고가 이제 그 가스 시설을 그 무자격자가 그 임의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펜션 운영자하고 종업원, 가스 그 공급자 이렇게 3명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서 무허가 농어촌 민박의 안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죠. 네. 그래서 그 각 시군에서는 그 전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스나 보일러 이런 시설에 대한 이제 개선 작업을 했고요. 또 그 영업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무허가 시설들은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좀 취한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올해 좋았던 그런 소식들은 있나요? 우리 지역 좀 자랑할 만한 거요. 네,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지난 6월에
정선 정암사의 수만호 탑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물인데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보제 332호로 지정이 됐는데 이 수만호 탑은 그 고려 시대 때 조성한 것으로 그 돌들을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 쌓은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설악산 신흥사에 있던 불화가 한국전쟁 이후에 무단 반출이 됐는데 그게 66년 만에 다시 또 신흥사로 돌아오는 그런 또 경사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계 그 밖에 다른 소식들은 없습니까? 네, 지난 그 11월에는 강릉 향교의 건축물 세 동이 이제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보물로 되겠죠. 그 이미 대성전은 보물로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나머지 그 명륜당, 그다음에 동무, 서무, 전랑까지 모두 보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올해 특별한 뉴스 뭐 어떤 걸 좀 뽑아보시겠습니까? 연초에 강릉시가 이제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는 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코로나 사태가 덮치면서 아주 완전히 묻혀버렸죠. 이슈가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 속에서도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그 토론회도 방송을 하고 투개표까지 이제 선거 방송을 했는데요. 큰 탈 없이 무사히 마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런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모두의 바람이겠죠. 네. 내년에도 우리 MBC 강원 영동 보도국 다양하고 알찬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열심히 뛰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뉴스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BC 강원 영동 황병춘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 우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자,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네. 스키장입니다. 와, 스키장. 아, 네. 그 스키장 좋지요. 낭만도 있고 스릴도 있고. 네. 아니 근데요, 그 참 얼마 전에 그 스키장에서 그 확진자가 떼거지로 나왔다 하니 이것도 또 애간장은 오긴 일이래요. 그렇습니다. 그 놀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 왜 이해를 못해? 근데 때가 때니 이럴 때는요, 군대 일을 척 방에다 붙이고 집에 있어야 돼. 안 그렇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스키장 운영도 중단됐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죠. 그 대신에 7번 국도 옛날 TV 보면서 네. 그때 그 시절 스키장으로 함께 구경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억 속 스키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80년대) 중반 우리 강원도 스키장이죠. 네. 야, 저 때는 사실 스키 아무나 못 탔어요, 누님. 아니 그렇죠? 그럼요.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어서 탔지. 돈 아무나 타. 네, 부자들만 탔어요. 오. 거의 다 스키를 타죠. 보드 타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 때. 아유, 저 때 보드가 없었지. 다 스키네요. 네. 리프트 타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리프트 탈 때 발 제일 시린 거 알죠? 아유, 요 바람이 볼볼 따고 요 딱 하면 완전 L이지, L에. 맞아요. 손 흔들고 계시죠? 즐거워 보이시네요. 네. 근데 저 때는 스키복이 유독 알록달록했네. 그러게요. 네. 오, 되게 멋쟁이신데요? 멋있다. 아, 근데 진짜 옛날 화면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러니 옷들 색깔들이 어떻게 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나? 곡을도 다들 개성이 있으세요. 나와서 보니까 정말 신이 숨겨놓았던 하얀 세계가 열려지는 것 같고 이 스키 타는 사람들과 또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탈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뭐 축제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저 여자 지그리는 게 나랑 비슷하다. 아, 근데 옛날 화면 보면 80년대 중반엔 저런 말도 많이 쓰셨어요. 네. 너무 직진으로 내려가시는 것 저러다 같은데, 쿵떡 저분은? 넘어지는데. 넘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는 아니, 어딘가요? 아니 저기가 지금은 진부령 스키장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진 스키장이죠. 맞아. 예. 아담하고 저것도 꽤 괜찮았는데. 아, 근데 슬로프가 네. 지금 슬로프랑 비교해 보면 약간 눈썰매장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유, 보리 세상 다 얼었네. 배우고 스키 있는 학교, 중인가 스키 봐요. 학교. 아. 저 때는 몰랐을 거예요. 2018년에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릴 거라는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자, 저런 게 기반이 돼서 또 우리가 올림픽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이고, 아이고. 저랑 스키 타는 폼이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아유, 저럴 때 스키 배우고 이랬던 아들은 못 있지, 그거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세상. 일부러 그냥 스스로 넘어지신 것 같은데. 저게요, 저래 넘어지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네. 말을 안 들어, 몸이. 스키 탈 때 부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저렇게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좀 커요. 아, 그렇죠. 네. 잘 타시네요, 저분. 예. 자, 겨울의 낭만이 진짜 이 스키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뭐 아까 상희 씨도 얘기했지만 지금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잖아요. 올해만큼은 우리가 좀 예전 추억 생각하면서 올해만큼은 조금 참는 게 어떨까? 네. 네, 이 화면 보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현상 씨, 슬리피, 노지훈, 성진우 씨. 자,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가수? 잘생긴 가수? 잘생긴 가수? 아닌데? 그분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 모르겠어요. 남자 가수? 아이, 그게 아니고. 네. 네. 트로트 가수. 처음에는 딴 거 부르다가 나중에 트로트 부른 가수.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이 네 분이 다 처음에 이제 다른 장르를 했던 거죠. 네. 래퍼에서, 락커에서, 그리고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를 전향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오늘 행수쇼에서 소개해드릴 분도 맨 처음엔 락으로, 락 스피릿으로 음악을 시작했던 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자, 가수 김시아 씨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행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가수 김시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노래 그리고 이번에 그대 없다면 이 두 곡으로 이제 네. 앨범을 내시고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네네. 두 곡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전략이었습니까?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잔잔하게. 네. 지금 제 타이틀곡은 네. 세미 경쾌한 예, 예. 세미 요즘 사랑? 트롯 곡이고요. 아하. 두 번째 그대 없다면은 네. 발라드 잔잔한 예. 발라드 곡이에요. 네. 지금 김시아라는 가수 김시아 이렇게 검색하면은 꼭 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역사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락을 언제까지 하신 겁니까? 제가 학창 시절부터 네. 락 그룹을 결성을 해서 계속 예. 좀 밴드 활동을 했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저는 이 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 보컬이었습니까? 계속 보컬이었어요. 네. 보컬이었고 이제 뭐 드럼, 베이스, 건반 다 전부 다 라이브로 예. 음악을 하고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전 좋았고 예. 또 특히 락을 좋아해서 락 음악을 좀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락을 하실 때와 지금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김시아. 네.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지금 뭐 세미트롯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 락은 항상 또 가끔씩 듣고요. 네. 아직 락의 피가 있군요 지금. 마음속에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아무리 요즘 사랑이 흔하다 해도 이건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 낯선 품에 안긴 그 사람 모른 척 할까 눈을 감을까
걸까 잘못 본 걸까 그렇지 않아. 아이고 그 유현상 작사 작곡인 걸 알고 들으니까 그 유현상 씨 느낌이 그러세요? 옛날에 그 애타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곡들에서 네, 나오는 아우, 잘하시네요. 유현상 씨만의 어떤 그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예. 유현상 선배님 작사 작곡을 다 하셨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성이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그분은 네. 뭐 워낙 이렇게 락으로서만 성공하신 게 아니고 특히 여자야 이런 노래들은 아, 거의 뭐 명곡이죠.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설의 곡입니다 그거. 그렇죠. 네네네. 네. 락을 해서 이제 헤어스타일도 약간 이렇게 앞을 머리를 내리신 모습이군요 했는데 괜찮나요? 어떻게 그때는 어때? 락 하실 때도 네. 지금 이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더 머리를 장발이었습니까? 예. 배꼽까지 아, 했었죠. 거의 메탈이었습니까? 헤비 메탈이었어요. 아 그냥 네. 락도 아니고 메탈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락인데 예. 거기서도 좀 정통 헤비 메탈에서 예. 머리를 뭐 엄청 길었었어요. 그럼 지금 이 오버에서 활동하시던 그 그룹명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더에서만 활동하신 겁니까? 언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룹명은 뭐였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네. 첫 그룹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때 그룹 이름이 카멜레온이었어요. 저는 전 다양한 음악을 사실 그런 하고 의미에서. 싶거든요. 하고 네. 싶었고 그래서 꼭 뭐 락 메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밴드는 뭐 발라드도 하고 어허. 뭐 트로트 할 수 있으면 하고 좋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대 없다면이라는 곡도 유현상 씨가 네, 선물해 그렇습니다. 주신 네. 곡입니다. 이 곡 부르실 때 또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래 자체가 네. 너무 그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여서 예. 정말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대 없다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끝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저 라디오 가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응원 받고 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네.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분 모두 항상 조심하시고 힘내셔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름다운 꽃보다 더 고운 그리움이야 흐르는 시냇물 같은 그대의 미소는 항상 기쁨이 있고 조용한 웃음이 있는 오늘도. 와, 진짜 락 스피릿이 담긴 트로트. 진짜 락의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쫙 지르는데 저 밑에서부터 뭔가 쫙 올라오는 것 같다니요. 누님은 뭐가 이렇게 쫙 올라오십니까? 근데 뵈니까 누님도 락이 상당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거요. 네. 그러니 내가 딴 건 몰라도요. 잔소리 딱 시작할 때 쫙 락커와 다름이 없지요. 특히 단전에서 올라오거든. 그 락 스피릿이 네. 저희한테는 이렇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행쇼 잘 봤고요.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가수 김시아 씨. 앞으로도 멋진 활동 7번 국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누님은 평생 이곳 강릉에서 사셨고 야. 벗어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좀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솔직하니 지그림은.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예. 아니 나는요 네. 사실 솔직하니 지그림은 네. 뭐 내가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강릉에 살든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상관이 없고 네. 나는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혼자 계시고 싶다. 댁에 계신 그분만 없다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뭐 지그려서 입도 쪽 안 했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군요. 또 우리-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 상희 씨가 또 가정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강릉에 사시는 20분이 모여서 네. 전시회를 했거든요. 오. 자, 그분들은 왜 강릉을 택했는지 그 이유, 그리고 강릉에 사는 즐거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강릉 사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 빼어난 자연 경관, 강릉 사투리? 뭐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저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강릉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낸 전시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강릉 사람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갤러리. 외양간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옛것을 그대로 자연스레 놔둔 채 공간을 활용한 이곳처럼 오늘 전시 역시 별다른 꾸밈 없이 소탈하게 구성돼 있죠. 오늘 전시회 주제가 나는 강릉에 삽니다입니다. 사실 저도 강릉 시민이거든요. 결혼 그리고 또 일 때문에 강릉에 살게 됐는데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또 나름의 이유 때문에 강릉에 살고 계시겠죠. 자, 제가 만나 뵙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강릉에서 살아가는 20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주제로 하는데요. 20가지 색깔의 작가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강릉이란 주제로 글을 쓴 강릉살이 10년 차 진희 씨. 그녀에게 강릉은 행복한 도시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스스로를 애플 시나몬을 닮은 네. 여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무슨 뜻입니까? 애플 시나몬은 일단 제가 즐겨 먹는 차예요. 네. 차이기도 한데, 근데 계피가 호불호가 강해요. 그렇죠. 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불호 그 뜻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호불호가 나뉘는 그런 개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나답다. 그리고 한 가지 맛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향이 이렇게 마시면서 달콤하고 시큼하고 상큼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참 매력적이고 그리고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의 가장 큰 매력은 네. 뭘까요? 뭐 최고의 일단 자연환경이겠고요. 일단은 자연환경이 좋으면서도 교통이 좋고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바다도 보고 하면서 마음 풀기가 좋고 이게 좀 지역적으로 좁다 보니까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30분이면 강릉 다 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작으면서 포근하면서 있을 거 다 있는 곳. 네. 친구들이 커리어 우먼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육아 우울증 대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매진하며 버텨왔다. 그것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강릉으로 뚝 떨어졌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곽경애 씨 역시 강릉이 고향이 아닙니다. 7년 전 귀농을 선택한 남편을 따라 시댁이 있는 이곳에 오게 됐죠. 말이 좋아 귀농이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오자마자 대만족이었다네요. 남편과 제가 네. 이 자연을 참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됐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말을 하길래 남편께서? 네. 저는 아싸 이참에 아이들 시골에서 한번 키워보자. 저는 또 그런 열망이 좀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학원 막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내면을 좀 많이 읽게 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죠. 강릉에 와서. 네,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뭐 귀농 귀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풀어내고 싶어서 끄적끄적 하다가 이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공도 좀 쌓이게 되신 거군요. 내공이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강릉을 테마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드는 이혜경 씨. 이젠 제법 강릉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는데요. 사실 이곳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났던 곳이지만 사실은 여기를 들락거렸었어요. 워낙에 뭐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많아지셨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 의미는 굉장한 의미여서 사실은 뭐 밥 먹었냐는 말이 너무 흔하게 뭐 전달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묻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안보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릉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였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연환경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자연환경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한 많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제 눈에는요.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로 자신을 이야기한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사진으로 전하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고종환 씨인데요. 6살부터 강릉에서 50여 년을 보냈죠. 젊은 시절 카메라 감독 일을 했던 그는 은퇴 후 렌즈 속에 강릉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외양간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많이 변했죠. 조금 이렇게. 그때도 뭐 단오제도 하고 그랬죠? 단오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일주일 하다가 이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단오가 보통 뭐 길게는 뭐 약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씩 또 가고 뭐 이불 판매하는 사람들도 뭐 한 달 이상씩으로 해갖고 이 시장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많아갖고 지금 줄인 게 한 일주일 됐는데 그 단오에 대해 좀 재밌는 것도 많죠. 그런데 지금하고 단오 옛날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제가 알기로 그 소해해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상령식 할 때 이 기둥에 1973년도가 또 소해 그때 소해더라고요. 이 상냥식 했을 때도 소해해였군요. 그리고 제가 또 소 띠고. 소 띠세요 또? 내년에는 소사진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갖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는 고기은 씨.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죠. 그녀에게 강릉은 잠시 쉬러 온 고향이었다는데요. 어느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강릉에 살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사람들이 강릉을 이렇게 어떻게 느끼면서 살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이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출간을 기념하는 지금 전시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릉 이야기와 또 강릉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굿즈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좀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강릉을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서 강릉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떡하죠?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릉이 너무 여행지로만 초점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릉 거주 1년 차부터 54년 차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강릉 사람들이 풀어낸 자신들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강릉 사람들의 속 이야기가 잔잔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유, 20대부터 70대까지 뭐 고향이니까 또 남편을 따라와서 아니면 편안하게 쉬고 싶어서 다 이유가 가까이 있지만 내가 강릉 사람이라는 자부는 벌써 쫙 느껴지네. 내 눈치챘어. 네, 많은 분들이 또 한 달 살기, 1년 살기로 선택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강릉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만나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릉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하루빨리 제 집을 강릉에 좀 짓고 살고 싶어요. 집 지으려고요? 네. 방송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야겠어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전시회에서 만나본 우리 20분, 앞으로의 강릉살이도 더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파티룸죠. 소규모 파티인데 괜찮아요. 아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해돋이 직관조. 그래도 새해 맞이는 동해 일출을 봐야 또 제맛이죠. 어허, 지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십니다. 손 소독하세요?
소독이요? 네? 손 소독. 아, 저 깨끗해요. 아까도 씻었어요, 손. 아하. 아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님.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들에게 진짜 누님이 지금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애들이 정신머리가 쑥 빠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고 다니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쪽저쪽. 네. 들었죠? 네. 큰일 납니다. 잘해야겠습니다. 네, 진짜 조심해야 네.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어느덧 2020년에 보내드린 7번 국도 마지막 방송인데요. 새해는 진짜 우리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밝고 유쾌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